ICT 하드웨어 응용 설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신호등 제어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신호등 제어기에 사용을 하지만 앞에서 배우지 않았던 내용인 포레버 루프와 리핏 루프에 관해 먼저 배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이 부분이 베릴로그 코드고 오른쪽이 테스트 벤치 코드입니다. 앞에 썼던 AND 게이트를 A, B에 대한 출력을 하는 내용이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쪽에 포레버 루프를 사용하고 이쪽에 리핏 루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면 시간축에서 이렇게 쭉 있을 때 이렇게 클럭을 표시해주면 0일 때는 시간에서 0일 때는 0으로 입력을 해주고 5초가 시간이 지연된 5가 되는 순간에 시간이 클럭 값이 1로 변합니다. 단위 시간이 10이 되면 5가 또 지났으므로 클럭이 다시 낮 클럭이 돼서 0으로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15 단위 시간이 되면 다시 1로 변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클럭이 계속 왔다 갔다 5 단위 시간을 기준으로 1과 0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리핏 부분을 보면 처음에 0 단위 시간일 때는 A와 0을 0으로 출력을 해주고, 이 리핏 5 그리고 포지티브 엣지 클럭, 이 뜻이 포지티브 엣지 클럭을 5번 반복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었을 때 다음 값으로 시간이 지연됩니다. 이만큼 시간이 지연된 후 A는 1로, B는 0으로 값이 바뀌고, 또 이렇게 리핏 3, 포지티브 엣지 클럭을 해주면 여기서 또 1, 2, 3이 지연된 뒤 값이 0과 1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7번 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지연된 뒤 다시 바뀌고, 또 2번을 반복한 1, 2일 때 다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델심을 이용한 코드와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심을 실행시킨 뒤 우리가 여기서 할 내용은 신호등 제어기를 위한 예비 코드들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은 오늘 실험 날짜인 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베릴로그 파일을 2개를 만들어준 후 테스트 벤치 코드 파일까지 만들고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릴로그 코드 파일은 모듈 x1에 0416 그리고 클럭과 AB와 아웃을 만들어준 후 아웃은 아웃풋으로 클럭과 A와 B는 인풋으로, 그리고 AND 게이트에 out A, B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벤치 코드에서는
모듈 이름은 EX1의 0416 TV. 그리고 레지스터로 클럭과 A와 B를, 그리고 와이어로 아웃을 만들어준 후 앞에 썼던 EX1의 0416을 호출해서 이름은 EX1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단자들을 연결해주고 이니셜, begin, 클럭은 1비트 바이너리 0, 그리고 forever, 샵5, 클럭은 not clock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nitial begin, A는 0, B는 0, repeat 5. 여기서도 제가 설정해준 값들은 PPT를 똑같이 하기는 하고 있는데 다른 결과 값들을 보고 값들을 다르게 설정을 해줘서 보고 싶다면 영상이나 PPT와 다르게 다른 숫자를 넣어서 확인을 해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값들을 넣어주고 repeat 7, positive 엣지, 클럭 A는 1, B는 1, repeat 2, 고뱅이 positive 엣지, 클럭, 그리고 A는 0, B는 0으로 피니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준 후 컴파일을 진행을 하고 컴파일이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테스트 벤치 파일을 엔드 웨이브를 해주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PPT에서 봤던 내용과 동의를 하게 나왔을 텐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아까 클럭은 처음에 0이 들어오고 forever 샵5 단위 시간마다 클럭은 not clock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5 단위 시간마다 클럭의 값이 0과 1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코드상에서 테스트 벤치 코드에서 repeat 5, positive 엣지 클럭 5번, 3번, 7번, 2번 이런 식으로 값의 변화를 지연을 줬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번 이 상태가 지난 후 값이 바뀌고 또 3번이 지연된 후 값이 바뀌고 7번이 지연된 후 A와 B의 값이 변화함에 따라 아웃의 값도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어할 신호등은 다음과 같이 사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주요 도로와 간선도로 이렇게 사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의 방향은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아닌 그냥 직진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쪽이 주요 도로고 이쪽이 간선도로입니다. 주요 도로는 차가 끊임없이 다니기 때문에 주요 도로의 신호등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 그러므로 주요 도로의 신호는 기본적으로 녹색이다. 두 번째,
간선도로에서는 때때로 차가 교차로를 지나간다. 간선도로의 신호등은 차가 간선도로를 지나가기에 충분한 시간만큼 녹색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간선도로에 차가 없으면 간선도로의 신호등은 노란색으로 바뀌고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한다. 주요 도로의 신호등은 다시 녹색으로 바뀐다. 네 번째, 간선도로에 차가 있는지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 센서는 이쪽 도로에 있겠죠? 센서는 제어기의 입력으로 신호 X를 보낸다. 간선도로에 차가 있으면 X는 1, 없으면 X는 0이다. 다섯 번째, S1에서 S2로, S2에서 S3로, 그리고 S4에서 S0로의 전환 시 지연이 있다. 지연은 조절 가능하다. 이 부분은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 이 부분부터 보면 신호등 제어기를 위한 상태 천이도입니다. S0의 상태가 이쪽이 메인 주요 도로, 그리고 오른쪽이 간선도로의 신호등을 표시하는 그린, 옐로우, 레드입니다. S0의 상태는 아까 첫 번째 있었던 주요 도로는 초록불이, 그리고 간선도로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선도로에 차가 없다면 X가 0이 들어오면 주요 도로에는 초록불이, 간선도로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이고, 간선도로에 만약에 차가 있다 이러면 빨간불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주요 도로가 주황불이 들어왔다가 그리고 간선도로는 빨간불이 일단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들은 S1에서 S2로 가는 상태와 S2와 S3로 가는 상태는 간선도로에 차가 만약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상태가 그냥 지속적으로 유지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S3, 일단 상태를 먼저 보면은 주요 도로에서는 주황불, 간선도로에서는 빨간불, 그리고 두 개 도로가 모두 빨간불이 진행된 S2 상태에서 시간이 또 지연이 되면 S3 상태인 주요 도로는 빨간불이, 그리고 간선도로엔 초록불이 들어오는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 S3,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간선도로에 차가 아직 있다 라고 하면 S는 1이기 때문에 S3 상태를 유지해주고, 만약에 차가 없으면 다시 S0로 가야 하기 때문에 S4를 통해 S4는 주요 도로는 빨간불, 간선도로는 주황불을 통해 S4를 거치고 난 후, 그 다음에 원래 초기 상태였던 S0로 돌아와서 주요 도로는 초록불이, 그리고 간선도로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이 상태천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드를 보면, 베릴로그 코드를 우선 보면 이게 코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긴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줄 한 줄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efine 부분은 우리가 C 언어에서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코드 내에서 true 혹은 false 이런 단어나 이렇게 우리가 다 설정해준 이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값으로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값을 x는 true 라고 해줬다 라고 하면 이 x에는 1비트 바이너리 1이 들어가고, 만약에 false라고 해줬다면 1비트 바이너리 0이 들어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딜레이를 적절한 시간만큼 줘야 되는,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이 부분에서 전환 시 지연이 있다, 지연은 조절 가능하다 라는 부분을 위해서 y2
R 이 부분이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가는 딜레이 시간을 3, 그리고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가는 딜레이를 2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듈을 생성을 하고 여기서 이거는 주요 도로, 간선도로, 우리가 간선도로에 있었던 센서 X, 그리고 클럭과 클리어를 주어줬습니다. 우리가 주요 도로와 간선도로의 신호등은 0, 1, 2 이게 데시말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총 3개의 상태를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1비트는 0과 1까지지만 2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2비트로 설정을 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put x와 input clock, 클리어는 뒤에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 클럭은 우리가 시간을 지연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지정해 준 변수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우리가 이 값들을 define 값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레드는 2비트 데시말 0, 그리고 옐로우는 2비트 데시말 1, 그린은 2비트 데시말 2. 아까 말했던 2비트, 이 간선도로와 주요 도로의 신호등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아까 상태 천이도에서 봤던 것처럼 S0부터 S4까지 총 5개의 가지를 상태를 표시를 하는데 2비트로 하면은 4개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4개가 넘어가면 3비트로 3비트 데시말 0부터 3비트 데시말 4까지 파라미터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줄을 보면 레지스터, 스테이트 우리가 아까 파라미터 값에서 S0부터 S4의 값을 스테이트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스테이트와 넥스트 스테이트를 레지스터 변수로 3비트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줄을 보면 always positive edge clock 클럭이 상승 엣지일 경우에 만약에 클리어 변수가 1이라면 스테이트에는 S0가 들어가고 아니라면 스테이트에는 next state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ways state에 따라서 시작은 주요 도로는 초록불이, 간선 도로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스테이트에 따라서 만약에 스테이트가 여기서 파라미터 값을 0, 1, 2, 3, 4로 이렇게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S0는 어차피 시작을 하는 이 상태가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선언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선언을 안 해줘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간선도로와 주요도로의 신호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에 S가 1이라면 주요도로는 옐로우, 주황불로 변하고 어차피 간선도로는 빨간불 그대로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굳이 선언을 안 해줘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S2는 주요 도로와 간선 도로가 둘 다 빨간불이었기 때문에 주요 도로는 빨간불로 바꿔주고 S3가 시작이 되면 주요 도로는 빨간불로 그리고 간선 도로는 초록불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S4의 상태는 주요 도로는 빨간불, 간선 도로는 주황불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썼던 것처럼 S3 begin end 그리고 가운데에 주요 도로와 간선 도로의 상태를 써준 것처럼 위에도 주요 도로와 간선 도로의 상태를 아까 상태 천이도에서 봤던 것처럼 이 부분을 전에 여기 코드 작성하는 부분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end가 하고 케이스를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lways를 했던 거를 종료를 시킨 후 다음 코드를 보면 always state or x
스테이트 상태가 S0이고 만약에 X가 1이라면 원래 처음에 우리가 했던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고 만약에 X에 1이 들어왔다. 이 뜻은 간선도로에 차가 있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음 상태인 넥스트 스테이트에 S1을 넣어줍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넥스트 스테이트는 S0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1인 상태에서는 아까 우리가 리핏을 했던 그것처럼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여기서 설정해줬던 3의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포지티브 엣지 클럭만큼 클럭을 3번 반복한 후 넥스트 스테이트는 S2가 됩니다. 아까 여기서 S1에서 S2로 갈 때, S2에서 S3로 갈 때, 그리고 S4에서 S0로 갈 때는 순차적으로 그냥 지연이 되는 어떤 입력값에 따라서 값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의 지연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지연을 써주고 넥스트 스테이트는 S2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S2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아까 우리가 설정해뒀던 값 2인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똑같이 포지티브 엣지 클럭을 2번만큼 반복한 후 시간이 지연이 되면 넥스트 스테이트는 S3가 됩니다. 그리고 S3 상태에서는 상태 초인도에서 봤던 것처럼 X가 1일 경우에는 그대로 S3에 남고 만약에 0일 경우에는 S4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S3의 경우에 if x 만약에 X가 1이라면 넥스트 스테이트는 그대로 S3가 될 것이고 아니라면 X가 0이라면 넥스트 스테이트는 S4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S4가 시작이 되면 white, red 3만큼 포지티브 엣지 클럭을 진행한 후 넥스트 스테이트는 S0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외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예외의 결과가 있다면 넥스트 스테이트는 S0가 됩니다. 이렇게 베릴로그 코드의 리뷰를 마치고 테스트 벤치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벤치에서 했던 거는 이게 주요 도로와 간선 도로를 와이어로 아까 해줬던 것처럼 2비트로 동일하게 설정을 해줘야 단자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2비트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카5원 이게 간선 도로의 차 상태, 즉 X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럭 값과 클리어 값이 있습니다. 아까 만들어줬던 코드의 모듈명과 단자들을 연결을 해준 후 코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begin, 클럭은 1비트 바이너리 0, 그리고 아까 했던 forever, 샵5, 클럭은 not clock. 아까 했던 것처럼 5 단위 시간마다 클럭이 처음에는 0이었다가 1이 됐다가 그리고 또 5 단위 시간이 지연되면 0이 됐다가 또 5가 지연되면 1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을 보면 클리어는 1비트 바이너리 1 그리고 네거티브 엣지 클럭 이 하강 엣지 구간을 5번을 반복하는 시간이 지연된 후 클리어는 1비트 바이너리 0이 됩니다. 이거를 써준 이유는 클리어 우리가 신호등을 제어할 때 시작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코드인 이 부분을 보면 처음에는 차가 없는 X는 0인 상태로 있다가 네거티브 엣지 클럭을 20번 수행한 후에 그 시간대쯤에 차가 1이 되고 X는 1이 되고 또 시간이 지연된 후에 차가 없어지고 차가 없고 차가 모두 지나간 후의 상태겠죠.
그런 상태에선 또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차가 있고 없고를 테스트 벤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베릴로그 코드가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벤치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보면 시뮬레이션 결과도 길다 보니까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선 차근차근 시간 단위에 따라서 값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클리어가 1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신호등이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신호등이 시작을 한 후 테스트 벤치에서 네거티브 엣지 클럭을 5번 실행한 후 클리어를 0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여기서 네거티브 엣지가 하나, 둘, 셋, 넷, 5번째가 되는 이 순간에 클리어는 0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보면 이 메인 주요 신호와 간선 도로의 신호등의 색깔을 봤을 때는 처음에는 주요 도로에는 2, 즉 초록불이 들어오고 0은 레드, 1은 옐로우, 2는 그린으로 아까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요 도로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간선 도로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쭉 시간이 진행이 되다가 아까 우리가 설정해 주었던 이 repeat 20 네거티브 엣지 클럭 이 부분에서 차가 있는 것을 x는 1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미뤄지는 이유는 테스트 벤치 코드가 아닌 베릴로그 코드를 봤을 때 이쪽에서는 다 퍼스티브 엣지 클럭으로 값들을 다 지정을 해줘서 여기서는 퍼스티브 엣지일 때 신호등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오고 약간의 시간이 지연된 후 퍼스티브 엣지일 때 S1 상태인 주요 도로에는 주황불이, 그리고 간선도로에는 빨간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해 주었던 S1에서 S2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퍼스티브 엣지 클럭을 3번 지연시켰기 때문에 3번이 지연된 후 하나, 둘, 3번이 지연된 후 여기서 값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S2 상태인 주요 도로에는 빨간불이, 그리고 간선 도로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상태가 지연이 되다가 다음 지연 상태에서 간선 도로에는 초록불이, 그리고 주요 도로에는 빨간불이 켜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모두 지나간 상태인 X가 0이 되면 간선 도로에는 주황불이 켜지고 주요 도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가 또 우리가 지정해 준 시간만큼 지연을 한 후에 주요 도로에는 초록불이, 그리고 간선 도로에는 빨간불이 켜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하다가 또 여기서 X가 1인 간선 도로에 차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위에서 여기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차가 들어옴에 따라서 주요 도로의 신호와 간선 도로의 신호가 우리가 설정해준 상태에 따라 신호등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모델심을 통해서 작성하고 테스트 벤치 코드도 작성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호등 제어기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시그널 컨트롤로 만들어주고, 첫 번째는 시그널 컨트롤 .v, 그리고 시그널 컨트롤 tv.v 로 파일을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오류가 있더라도 나중에 컴파일을 할 때 오류를 확인해서 정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efine true는 1비트 바이너리 1. 여기서 이 콤마도 왼쪽에 탭 위에 있는 그 따옴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비트 바이너리, 여기서 사용하는 이 부분은 엔터 옆에 있는, 엔터 왼쪽에 있는 따옴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코드에서 오류가 났을 경우에, 만약에 코드가 오류가 나면 이 아래쪽에 빨간 에러가 표시가 되는데,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캡처를 해서 그 부분과 코드들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더 수월하게 에러가 난 부분에 대해서 잡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오류가 났을 경우에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하나씩 확인을 해서 오류를 조금씩이라도 정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모듈을 시그 컨트롤, 그리고 주요 도로, 관선 도로, X, 클럽, 클리어로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와 관선 도로는 세 가지의 상태를 표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2비트로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레지스터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 값은 인풋으로, 클럭과 클리어도 인풋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드는 2비트 데시말 0, 그리고 옐로우는 2비트 데시말 1, 그리고 그린은 2비트 데시말 2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파라미터 S0는 S0부터 S4까지 4가지의 상태를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비트로 데시말 0부터 데시말 4까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말 3, S4는 3비트 데시말 4, 그리고 레지스터로 3비트 S0부터 S4가 들어갈 상태들이기 때문에 넥스트 스테이트와 스테이트도 3비트로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lways 포지티브 엣지일 때, 클럭이 포지티브 엣지일 때, if 만약에 클리어가 1이라면 스테이트에는 S0가, else라면, 만약에 다른 경우라면 스테이트에는
next state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always state의 상태에 따라 begin 주요 도로는 우선 초록불과 간선도로에는 빨간불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case state가 S0라면 유지 처음 상태를 유지하고 S1이라면 주요 도로는 주황불로 그리고 S2라면 주요 도로는 빨간불로 간선도로는 빨간불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S3 상태라면 주요 도로에는 빨간불이 그리고 간선도로에는 초록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S4 상태에서는 주요 도로에는 빨간불이 그리고 간선도로에는 주황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엔드 케이스를 해주고 always 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always state나 x의 값이 입력이 들어올 경우에 state의 케이스에 따라서 state의 케이스가 S0이고 x가 만약에 1이라면 next state는 S1 아니라면 next state는 S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state가 S1이라면 repeat을 통해서 시간을 지정을 해주고 이것도 탭 위에 있는 다운표를 클릭을 해주고 Y2R 딜레이 포지티브 엣지 클럭 만큼 지연을 해주고 next state는 S2가 됩니다. 그리고 S2의 상태에서는 지연 시간을 R2G 딜레이만큼 시간을 지연을 시켜준 뒤 포지티브 엣지 클럭 다음 next state는 S3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S3의 상태에서는 아까 상태천이도에서 봤던 것처럼 x가 만약에 1이라면 next state는 그대로 S3를 유지하고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next state는 S4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state가 S4일 경우에는 repeat을 통해서 시간을 지연시켜주고 포지티브 엣지 클럭 next state는 S0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예외 상황이 있다면 next state는 S0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케이스문을 종료하고 always 문을 종료한 후 오류가 있는 컴파일을 해서 오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몇 개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22번째 줄에서 클리어가 지정이 되어지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서 오타가 있었죠. 인풋해서 클리어로 다시 써주고 컴파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오류를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49번째 줄에서 우리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소문자 X를 대문자 X로 바꿔주고 또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진행을 하고 또 마지막에 오류가 70번째 줄에서 여기서 D가 빠졌기 때문에 포지티브 엣지로 써주고 다시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에서 오류가 없이 컴파일이 완료가 되었고 이어서 테스트 벤치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스티뮬러스 아까 우리가 주요 도로와 간선 도로는 2비트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2비트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레지스터는 간선 도로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베릴로그 코드에서 봤던 X 값이 여기서는 카온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클럭과 클리어를 지정을 해주고 앞에서 했던 코드는 이름을 시그널 컨트롤 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똑같이 시그널 컨트롤 SC로 이름을 만들어주고 단자들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자들을 연결을 해준 후 initial begin 클럭은 1비트 바이너리 0 whatever 아까 했던 것처럼 클럭은 5단위 시간마다 값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initial begin 클리어는 처음에는 신호들을 모두 초기화를 시켜준 후 네거티브 엣지가 5번이 지연이 되면 클리어는 1비트 바이너리 0으로 값이 바뀌게 됩니다. and initial begin 카온 간선도로에 차가 처음에는 없는 상태로 주어준 후 여기서 오타가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시간의 지연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엣지 클럭이 20번 반복된 후 카온 간선도로에 차가 한 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시간이 10번만큼 지연이 되면 차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의 지연값은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peat 10 네거티브 엣지 클럭을 해주고, 시간이 지연되면 스톱. 여기서부터는 코드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후 코드에 오타가 없었는지 컴파일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7번째 줄을 보면 여기서 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걸 수정을 해주고 다시 컴파일을 진행을 하고, 컴파일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뮬러스에 엔드 웨이브를 해주고, 코드를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차피 앞에서 한 내용들과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값이 xx가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는 값들에서 클럭 값은 0부터 시작하도록 해놨는데, 여기서는 클리어가 값에 들어옴에 따라서 포지티브 엣지일 때만 작동을 하게 해놨기 때문에 코드 중에서 클리어 부분을 포지티브 엣지에서만 작동을 하게 해놨기 때문에 처음에 살짝 XX 값이 존재하지만, 주요 도로와 간선 도로에 X가 존재하지만, 다음 상승 엣지인 이 부분부터는 주요 도로에는 초록불이, 그리고 간선 도로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지연에 따라 신호등의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PPT 내용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PPT 내용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돌려보시거나, 우리가 했던 지연 부분, 리핏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시간의 지연에 따라 어떻게 신호등의 색깔이 바뀌는지, 그리고 아까 상태천이 도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 어떤 시간 지연에 따라 상태들이 변하는지, 그런 부분을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신호등 제어기에 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